내가 이제 하나를 말을 좀 유행시켜 보려고요. 고발 사주 그분은? 아. 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 날은 김웅이 출석한다고요? 연타로 부르는 거예요. 내일. 네. 근데 이게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소나타 검은색 차량이 공수로 들어가더라고. 포토라인에 안 선 거잖아요. 손준성은 조국 장관의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화 운동 그 정말 피 흘리면서 해놓으면 열라해놓으면 지금 조중동이 언론자유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예전 같으면 검찰총장이 저렇게 대통령 배반하고 야당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해놓은 혜택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국민의힘의 그 말 잘하는 검사 출신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조중동과 종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요새는 백주 대나대 대통령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해도 안 잡혀가잖아요. 그거 다 우리들이 피 흘리고 싸워서 민주화해놔서 그래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놔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사들에게 탄압수사 받아가지고 네. 일가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놓은 몇 가지 문화 개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손준성이 혜택을 보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 사건이 매우 어디까지 온 불쾌하다. 거냐면 그 밖으로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조성은 김웅이 폭파했던 대화방이 복구가 됐대요. 네. 그래서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이라는 것까지 특정했다. 손준성이 보낸 건 맞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손준성 그 반대 논리를 이야기했잖아요. 나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제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보낸 거다. 그러면 자기 그때 그 방 받은 거 그거 이제 또 공개하면 되지. 근데 본인은 또 핸드폰을 안 까고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핵심은 그거지. 윗선이지 윗선. 손준성한테 누가 지시했느냐. 그건 손준성 핸드폰에 있겠구만요. 네. 말하자면 고발 사주 그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여기만 남아 있는 거죠. 나는 손준성이 제대로 구속이 돼가지고요. 실제로 검사들 가둬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열사 아니시면요. 난 다 불게 돼 있다고 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그 누구야? 또 한 명 있잖아요. 그 세 명의 카톡방 그것도 권순정, 공개돼야죠. 한동훈, 네. 손준성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증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 복원을 해버려가지고 손준성이 보낸 거 맞네. 이렇게 했다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우 대한민국 최대 미스테리. 한동훈 핸드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있어? 지금 있긴 해? 그러니까요. 그 한동훈 핸드폰. 그 핸드폰. 거긴 국가 기밀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까면 안 되는 거야. 보존되는 30년. 정말 어처구니 없죠. 우리 입장에서 분통 터지죠. 네. 그런 뻔뻔한 범죄자가 막 추미애 장관 막 훈계질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 참겠는 거야. 핸드폰 한번 까보고 싶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너는 윤석열과 무슨 관계였니? 하루에 막 17번 통화하고 13번 통화하고 그러자 끝나자마자 카톡에 들어가고 뭔가를 지시하고.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그 아내하고 한동훈이 소통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미스테리야. 근데 고발 사주건에서 드러났잖아요. 네. 김건희, 최은순 건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김건희랑 통화로 이제는 추정이 돼요.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 본인들만 알 수 있는 거를 고발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직접 물어봤다는 거지. 총장님이 바쁘시니까 총장님 사모님한테 한동훈 검사가 직접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는 또 장모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장모를 피해자 등으로 네. 투자자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장모한테 보내. 대검이 그런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검찰 권력 사유화. 고발 사주 그분은 누구실까요? 대장동 그분 끝났고요. 고발 사주 그분으로 한번 갑시다. 네. 네. 제목 좋은데요. 고발사주 그분. 아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손준성 씨가 반송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료를. 근데 텔레그램에 반송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가지고 반송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네. 거기서 문건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그 파일로 보낸 게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요. 네. 최초 그거를 만든 사람을 특정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 보냈는데 그걸 보낸 이유가 여러 건의 제보들 중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이거 네가 보낸 거 내가 돌려주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웅이 보낸 걸 다시 보냈다 이런 뜻이 되나? 뭐 그런 건데 논리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상하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손준성이 그걸 보내고 50분 뒤에 김웅이 그 조성은한테 보냈다. 그럼 그 사이에 손준성은 자기는 반송을 했고 김웅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아서 준 거다라고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송이 어떻게 뭘 반송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아직까지 전 못 찾아서 이게 풀리진 않는데 내일 김웅 출석하고 나서 또 뭐가 나오겠지만 이 해명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걸 그대로 받았으면 거기서 좀 더 뭔가 캐야 되는 게 기자의 정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성의가 있어야지 거짓말도 네. 상식적으로 말이 돼. 폐기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보내면서 반송이었다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핸드폰을 공개하면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 공개 안 하는 놈 다 거짓말인 거야. 네.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서. 짜증나 죽겠어 진짜. 대한민국 검사가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피의자로 있을 때 핸드폰 공개하지 않으면 사형. 이렇게 법 바꿔. 왜요? 우와 푸드한. 두안이라니요. 푸테르테라고 차라리 해주세요. 그러면 푸석열? 아니 너무 뻔뻔해가지고. 부석열이요? 내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저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머리카락이 연예인급이셔가지고 이제 정치 포기하신 거예요 지금? 왜 말장난하십니까? 저는 왜 갑자기 또 그 말이 나와가지고. 브라보. 자, 그러니까 김웅까지 딸려 들어가면 저는 손준성은 입고 가능하다고 봐요. 입고. 소위 말하면 구속. 그게 구속이 돼야 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내가 져야 될 책임이 10이야. 내가 불지 않으면. 근데 내가 불면 검사들은 그렇잖아요. 서로 명령 체계에 있어서 지시사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죄가 이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구속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구속을 안 시켜놓으면 서로 말 맞추기도 돼. 네. 증거인멸도 가능해. 이건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반송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말 맞추기 과정의 어긋남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반박할 논리가 없다 보니까 응. 궁여지책으로 만든 논리겠죠 그게. 응. 난 그게 반송이라고 읽고 반성이라고 저는 참네. 아무튼 손준성이 그렇고요. 김웅 딸려 들어간니까 보고 한번 입고를 한번 시켜봅시다. 둘 다 입고를 시키면은 입고 돼서도 막 안 부는지 한번 봅시다. 머그샷 하나 찍고. 그럼 우리는 재판부의 맹성을 촉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랄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인물 중에 하나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를 소환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이. 예,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권오수와 김건희 씨가 특수관계처럼 되어 있잖아요. 보도가 이미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 군데서 보도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 소환이 초읽기죠. 신부는 그렇죠. 뭐 참고인이더라도. 김건희에 이르는 과정에 권오수가 이제 마지막 네, 사람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 내가 항상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김건희 재산은 윤석열의 재산이다. 김건희가 돈이 많아서 윤석열과 결혼한 게 아니고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제가 저번에 자료 드린 적 있죠. 네. 그 과정을 보면 윤석열이랑 살면서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자기가 되게 청렴한 검사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내 돈을 모으는 조수지로 부인을 이용하고 있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2011, 2012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결혼은 2012 이후에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실질 동거 연수 시작된 횟수가 2009년으로 추정되는 장모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2009년으로 저희는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럴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푸나님이 왜 올려주신 당원인데 윤석열 홍보하다가 걸린
그 저 영상. 와, 그분, 그 여성. 내가 스카우트하고 싶더라니까. 정말 그분은. 전투력 최강해, 최강. 네,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전화를 못 끊게. 예.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인데 60대 여성인데 네. 윤석열을 거의 버러지 보듯 해서 진짜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뭐 자원봉사 당원이 막 전화 홍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전화 절대 못 끊게 만들면서 한 17분인가 정도 시간 동안 몰아붙이는데 11분. 예.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전투력 최강의 사람 처음 봤어. 아니, 그리고 목소리도 까랑까랑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맞아. 이걸 끊었다가 내가 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못 끊게 되더라고요. 저도 듣는데 내가 걸었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 이게 뜰 테니까. 근데 끝까지 이름 뭐냐고. 됐고 이름 뭐냐 계속 물어보는 거 보면서 게다가 내가 지금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니까 더 무서워. 여러분들이 무슨 상담 전화할 때요. 어떤 경우는 대부분 요즘 친절하신데 불친절한 쪽에다 전화를 할 때는 먼저 어디 소속 누구냐고 묻고 시작하세요. 훨씬 더 잘해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벌써 기본적인 스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여성분은 내가 봤을 때는 상당수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 버러지맛도 못하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문재인보다 나쁜 놈이래. 난 거기는 동의를 못하겠지만 나쁜 놈인 거에는 동의를 해. 야, 그리고 그런 분은 그 소위 우리들 전문용어로 딕션이 엄청 좋더만. 네, 전달력이 엄청 뛰어나다니까. 이야, 진짜. 실제로 그 얼굴이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푸나님 방금 말씀 주신 그 정서가 저도 당연히 공감은 못하지만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그 지지하는 젊은 친구들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엄청 싫어해서 만약에 윤석열이 본선 후보가 되면 그 봉합하는 거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030들의 마음을 그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서 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명언이죠. 뭐 검찰 한 29년인가 하고 대통령 나갈 거면 나는 60세가 넘었으니까 나도 뭐 대통령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네. 와, 나 그분한테 내가 그래서 한번 이분을 우리 패널로 만들고 싶더라니까. 그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자체는 사실 범죄 조작단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기 측근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자체가 부끄러운 거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 그 당의 대통령을 잡아놓은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막 비리투성인데다가 콘텐츠 하나도 없고 완전 무개념해. 저는 그걸 집약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했어요.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나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지금 뭐 네. 김건희 얘기가 하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가족. 그 장모 최은순 씨가 동업한 사람들은 왜 다 구속을 시켰을까? 그리고 그 구속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업 동업받은 걸 싹 뺐고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검이 만든 그 문건처럼 김건희는 항상 피해자가 돼 있고 그게 누구 덕이었겠냐고요. 양 씨 아니면 윤 씨였겠지. 그 과정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단어가 다 있어. 난 윤석열이 뽑히면은 내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력을 다해서 이 사람 자체가 전 국민한테 망신당하는 그런 꼴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배신자,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재형 원장이 똑 떨어지잖아요. 사위 안에도 못 들고.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김재원 전 의원이었다. 김재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그 임기 중에 나가서 야당으로 가서 야당 후보가 된다? 이게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장 짧은 기간에 권선징악이 되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뽑히더라도 우린 자신 있다. 뭘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1, 2인 것도 저쪽은 난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랑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는 그나마 가장 경쟁력 있는 게 유승민이다. 근데 유승민은 될 가능성이 없고 홍준표가 나와도 관역은 겁나 크고 윤석열이 나오면 관역은 더 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진영 싸움이 될 거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택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동산을 심판하겠다는 거센 민심과의 싸움이다. 그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엔 사실 국민의힘이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나는 정책 있어요? 윤석열 개식용 반대? 개식용 찬성?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대표 정책 120시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없잖아.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저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정책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찬반이 엇갈리지만 많잖아. 네. 그리고 기재부 개혁 뭐 많잖아요. 주 4일제도 되게 반응 좋죠. 주 4일제. 그러니까 많은데 나는 저쪽 후보들의 공약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과 싸움이 될 생각나요.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대요. 유승민의 전술핵 공유. 그다음에 원희룡의 나토식 핵 공유. 부끄러워서 진짜. 그다음에 윤석열의 국가부채 삭 줄이기. 그 재정 준칙을 기준으로. 정말 부끄러워서 진짜.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 보수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테니 표를 달라. 이게 뭐냐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이 본선에 가면 쉽다고들 하는데 윤석열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본선에서 아깝게 석패를 하잖아요. 사실상 당권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죄하기 힘들어요. 이기려면 확실하게 이겨야지. 네.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을 먼저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 한 2년 동안의 그 서름과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근데 날리면서 그럼 푸나님 많이 당원 가입을 했어야지. 국힘에 57만에 들어갔어야지. 그러면 지금 의원님은 윤석열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죠. 근데 뭐 100%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지지율이 윤석열 촌장이 58%? 내 기억에 거의 12%가 차이 나더라고. 아니 그게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사람들의 여론조사고 네. 국힘 당원들이 여론조사는 다를 수 있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그거는 어쨌든 제 분석으로는 57만 게임이잖아요. 국힘 당원은 57만 게임이라고. 그다음에 이쪽은 샘플이 3,000개씩 게임이잖아요. 이쪽은 뭐 그 흐름이 홍준표 후보가 낫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57만 게임에서 10만 정도가 이제 20, 30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한 4, 5% 이기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모르죠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네. 우리는 미리 방언 놀리기 준비했어. 누가 돼도 자신 있다. 다만 윤석열이 되면 우리의 스트레스가 한 4개월 더 길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대선판이 좀 지저분해지죠. 뭐 검찰 일부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98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20대 지지율 3%, 30대 지지율 9%, 40대 지지율 8%. 대통령 못 되죠. 노인들 지지만 갖고 대통령이 돼.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들어. 그러니까 둘 다 덕인 객인인데 그나마 홍준표가 낫다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윤석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로세로 연구소 나가. 이분들이 우리 방송 안 듣는 게 맹점이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야. 그럼 듣는 분 중에 동네에 아는 어르신 있으면 전파해 주시면 되지. 윤석열이 되면 정권 교체 못 한다고 막 꼬셔야지. 그거 뭐 내일이면 끝나지 않아요? 당원 투표는? 그러니까 당원 투표는 월요일, 화요일 온라인. 하고 그때 투표 안 한 사람들을 강제 투표를 시켜요. 수요일, 목요일은. 그 수요일, 목요일 또 여론조사를 같이 하는 거라서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로세로 연구소 나가. 어떻게 빨리 나가서 마지막 노력을 다 해보세요. 나 거의 나가면 테러당할 것 같은데. 그럼 나가지 마. 저 새끼가. 참 알겠습니다. 나가지 마소서 그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방송도 있구나. 지금 없어. 지금 팻말이 어디 가버렸어. 저기 하나 있는데. 네. 참
그럼 구독님 말씀하실 때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아까 예. 최민희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던 게 그 표현의 자유, 이런 언론의 자유 그 가치를 민주진영에서 얻어낸 성과를 저쪽이 가져가잖아요. 하나 또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민주화 운동의 그 성과들을 586 꼰대 프레임 만들어내면서 이거 막 세대론이다 뭐다 다 섞여 들어오면서 민주화의 성과마저도 다 얘기를 못하는 되게 자랑스러워하지도 못하고 성과로서 얘기도 잘 못하는 분위기가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좀 젊은 층들한테 계속 그런 자본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산업화의 측면에서 인정하자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MB가 자본형 보수로서의 상징을 가져가고 약간 박근혜는 이념형 보수였다 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성과들을 한번 재평가하고 그 가치를 젊은 층한테 녹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희두 씨, 그 우리가요 지금 그 박정희의 산업화 신화만으로 못 먹고 살아. 굶어 죽어. 지금 먹고 사는 거 ICT 광고. 여러분이 젊은이 여러분이 광고를 보세요. 광고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지금 광고 어떤 광고가 제일 많아요? 시간 나오는 게 핸드폰 광고고 ICT 관련 광고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넷플릭스다 뭐다 다 그 98년에 IMF 대구도 그 DJ가 네. 제일 먼저 깐 게 그 ICT 선이에요. 그거에서 우리 먹고 삽니다. 문화의 이런 성과들을 저는 그 네. DJ 대통령 그분에 대한 재평가가 그래서 되게 시급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DJ는 정말 신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네, 이거 우리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일베 있지, 일베. 민주화의 성과로 그런 사이트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박정희 반대한다고 그런 사이트 만들면 쥐두새도 모르게 중정으로 잡혀가서 그냥 사라질. 또는 남산으로 잡혀가서 그렇죠. 뼈도 못 추리는 거지. 당신들이 민주화의 성과를, 우리가 피 흘린 성과를 지금 일베 사이트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괜히 흥분했네. 아, 흥분되라. 아무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나도 부탁드리고요.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우리 47만이 코앞에 와 있고 얘는 40대 후반에 이제 구독자를 거느린 우리도 50만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 곽상도는 50억 클럽, 새날은 50만 클럽. 네, 좋습니다. 구독 좀 해주십시오. 꼭 네. 부탁드리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I'm good 진짜 괜찮아요. 제가 뭐 특별히 뭘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거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새날 마켓에 가서 꼭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